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주환입니다. 윤기련입니다. 오늘 베이스볼에 이제 세 번째 출연하게 되는데 오늘 조금 시작부터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좀 시작하는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천웅 선수의 불법 도박 사건이 좀 나와서 선배 입장도 마찬가지고 프로야구 선수했던 선수로서도 조금 죄송스럽고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듭니다.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선수로서 좀 프로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프로 의식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공인으로서 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에 연경혁 감독님께서도 기회를 준다고 분명히 언론에 인터뷰도 했고 또 시즌 초에 중요한 상황에 이천웅 선수가 많이 기용을 됐어요. 그래서 선수도 분명히 준비를 잘 했다. 올 시즌이 마지막 시즌처럼 베이스 회진을 치겠다. 그리고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LG 구단도 마찬가지고 감독님 프런트 특히 팬들 또 더 실망감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수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조금 행동에 임하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은 팬들의 관심 속에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행동하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를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저희가 1군 엔트리랑 코칭 스텝 프런트 하면은 거의 한 50명 가까이 이동을 하는데 야구장에 출근해서부터가 이제 구단의 관리 하에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일이 선수들을 전부 집까지 찾아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선수들이 조금 프로라면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올 시즌은 더 이상의 이런 이슈가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댓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출석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보시죠. 자, 항상 오시는 옆방 형님 오셨습니다. 은퇴가 아니라 퇴출. 이명수의 나가 교실님, 오늘 대구 경기는 난타전이 아니라 개타전이네요. 기아는 점점 나락으로. RJ님 오셨네요. RJ님. 결국 도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 욕심. 댓글이 그렇죠. 이게 많이 있네요. 굉장히 많네요. 최주환, 야 그렇죠, 맞죠. 왕조분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롯데 팬이신 것 같은데 이거. 형 이름 정확히 썼는데 이거. SK 팬들은 저를 길자라 부르거든요. 길자. 그렇죠, 그렇죠. 네, 길자라. 야 이거 읽다 보면 이거 금방 지나가겠는데. 이게 글이 많아서. 구현 총재랑은 상관없죠. 그렇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매 시즌 들어가기 전 그리고 시즌 초, 시즌 중반, 시즌 끝나고도 그리고 선수들이 다 같이 선수 협회에서도 교육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좀 사건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죠. 저희도 매년 시즌 끝나고도 하고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하고 매년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데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터져서 한 야구인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최강야구 잘 봤습니다. 최강야구 추가 합격 아니요, 광탈입니다. 광탈이고 재밌게들 보셨나요? 지금 윤기련 선수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사회인 야구 대회가 있어서 거기다 한번 나가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민폐다. 근데 욕심을 엄청 내더라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인천시 대표로 나가는 거라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승을 목표로. 아니 진짜 이거 하다가 공약 걸어갖고
기련형이 던지고 제가 쳐갖고 한번 해야겠어 이거. 인천 대표로 빨리 준비하셔야죠. 아니요. 아니 진짜 이걸 한번 저희가 기련형이 던지고 제가 쳐서 더 이상의 이런 조금 기련형의 욕심을 좀 없애는 게 어떨지. 1대1 대결 아 가능하죠. 대결 가능하죠. 제가 졌습니다. 되게 한번 요즘에 어깨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 것 같습니다. 네. 이긴 걸로. 아 감사합니다. 빵님이 4인 야구는 좀 반칙 아닌가 약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사회인 야구 반칙이죠. 반칙인데 어차피 한 3개 정도만 139고 한 4개부터는 아마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좀 생각을 해요. 사회인 야구 대회가 이게 그냥 다 거의 뭐 90% 프로 출신입니다. 프로 출신 대회라서 뭐 사회인 야구 리그 치고는 좀 수준이 높은 대회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뭐 경기 내용 한번 볼까요? 네네네. 네. 야, 그렇죠. LG랑 두산. 뭐 사실 오늘 뭐 이승엽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연경엽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시즌 첫 이제 어떻게 보면 빅 매치죠. 어떻게 보면 뭐 한지붕 두 가족의 네. 뭐 계속 뭐 라이벌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또 뭐 통산 전적으로만 따져도 뭐 383승 333패 21무 두산이 우세해요. 그래갖고 뭐 LG 팬들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두산 경기에 반만 잡았어도 한국 시리즈 직행하지 않겠냐. 뭐 최근 몇 년간 두산한테 조금 상대 전적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이승엽 감독님도 두산을 처음 맡아서 아마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뭐 연경엽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 전부터 근데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어제 또 부산에서 또 경기 끝나고 늦은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또 중요한 경기를 끝나고 일단 팀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13대 4로 승리를 좀 이끈 것도 선수들이 조금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잠실 라이벌전을 해보지 않았는데 저기 나 위원님은 이제 두산에서 해보셨잖아요. 저는 사실 어릴 때여갖고 솔직히 관중이 많이 와서 기분은 좋았어요. 이게 잠실 야구장이 사실은 이렇게 꽉 찰 일이 없어요. 사실은 뭐 거의... 개막전 외에는 보면은 이제 거의 뭐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항상 게임을 잡아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프로 딱 와서 20살 때 더가웃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뭐 말로만 듣던 라이벌 전인가? 근데 사실은 어릴 때는 그런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어릴 때 하고 나서 이제 SK로 팀을 옮기게 됐는데 또 SK랑 저희도 뭐 두산이랑 매년 한국 시리즈 라이벌이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뭐 SK 때는 뭐 라이벌전이라고 하는 건 뭐 통신사 라이벌전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선수들은 뭐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선수 입장에서는 뭐 매일 경기를 해야 되고 뭐 앞으로도 뭐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 경기를 올 시즌 첫 물론 맞대결이긴 하지만 한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였을 것 같아요.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죠 감독님께서는. 네, 근데 뭐 오늘 사실은 뭐 이승엽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알칸트라다 선수가 선발 나가고 일단 뭐 어떻게 보면 팀의 에이스죠. 그래서 뭐 수비도 올 시즌 김재호 선수가 첫 출전할 정도로 조금 에이스가 나가는 경기에 또 수비를 좀 보강을 위해서 라인업을 좀 짜진 것 같은데 초반에 조금 실책이 결국에는 조금 흐름을 좀 넘겨주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오늘 뭐 김재호 선수도 첫 출전을 했고 그 이우찬 선수도 분명히 좋은 수비를 하는 선수인데 2루에서 김재호 선수와 같이 초반에 그 에라가 결국에는 이제 뭐 김효수 선수한테 2타점 2루타를 3타점 2루타를 맞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좀 넘어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선발 알칸타라 선수랑 김윤식 선수 뭐 네임별로로는 뭐 알칸타라 선수가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김윤식 선수가 변화구 위주로 카운트를 잡고 의외로 직구로 승부수를 던진 게 아주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윤기련 의원이 조금 빨리 은퇴해서 못 봤겠지만 저는 김윤식 선수를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보고 나서 타석에서 뭐지 그랬는데 좋았어요. 유은희님
슈퍼챗 좋았어요. 1,10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 좋았었는데 죄송합니다. 잘 던지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김윤식 선수 저는 네.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 화면으로만 보고. 저는 처음에 보면서도 이 선수 잘 던진다. 왼손에 잘 던지는 선수다 그랬는데 오늘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되게 좀 부담을 갖고 던졌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시즌 초반에 아직 뭐 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이 없죠. 네, 승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또 오늘 하필 또 어제 선수들이 부산에서 늦게 게임 끝나고 뭐 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고 또 선발 투수라는 중책을 맡았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어 근데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LG 팬들은 확실한 선발 투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투구 폼을 좀 봤는데 김윤식 선수가 이 하반신을 이용하는 그 투구 폼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신 구속보다는 아마 볼 끝이랑 이런 구위가 아마 좋아서 더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투구 폼을 좀 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뭐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보지만 사실은 좀 아쉬워요. 제가 이제 뭐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뭐 타격보다는 수비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했던 선수인데 요즘 뭐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 오늘 경기도 결국에는 뭐 실책으로 뭐 승부가 넘어갔고 LG 입장에서도 뭐 8회 이제 안 나와야 될 수비 실책들이 좀 나온 게 조금 이제 뭐 중간 투수들도 어떻게 보면 등판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기는 그냥 좀 깔끔하게 게임을 맞습니다. LG가 조금 정리를 했으면 분명히 3연전 첫 경기에서도 좀 깔끔한 경기로 마무리가 되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뭐 일요일까지도 충분히 영향이 있는데 오늘 쓸모없는 조금 중간 투수들 소비하지 않았나. 근데 그 불펜 이유가 소모가 좀 네,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 불펜 소모가 있었죠. 그 이유가 조금 내야수들의 조금 실책이 조금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게임을 보면서 요즘에 너무 많은 실책들이 나오니까 요즘에 실책이 진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뭐 어떤 것일까요? 뭐 훈련 양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방망이는 되게 어렵습니다. 뭐 3할만 치면 10번 나가서 3번만 쳐도 뭐 100억 뭐 메이저리그는 뭐 1000억 뭐 몇천억 선수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 3할을 치는 타자들도 보면 10번 중에 3번을 중심에 맞춰서 치는 타자들은 많이 없어요. 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컨택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빗 맞은 뭐 텍사스 안타가 나온다든지 근데 수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에라를 충분히 몇 시즌 하면서 에라를 뭐 15개, 20개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를 조금 등하시하는 조금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국제 경기를 많이 보게 되고 또 보면은 이제 뭐 이번에 삼성 박진만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감독님들이 수비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매 경기마다 실책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조금 물론 뭐 게임 하느라 힘든 것도 있고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좀 수비 시간을 게임 하기 전에 좀 더 가져가 보는 게 어떨지. 예. 수비도 좀 자신감이 있어야 좋은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나한테 또 공이 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선수도 있을 거고 또 뭐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 LG는 백업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뭐 백업으로 나간 선수가 뭐 김주성 선수도 그렇고 뭐 좀 안타깝죠. 어쨌든지 간에 감독님이 새로 바뀌고 첫 시즌에 1군 엔트리에 들어와서 백업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면은 조금 이런 경기에서는 조금 실수 없이 좀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수들 내야수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려운 타구는 굉장히 잘 잡는데 굉장히 정면으로 오는 쉬운 타구들을 좀 실책을 많이 하는 박성환 선수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은 어떤 건가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정면 타구의 실수는 집중력 좀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집중력 안에 뭐 날씨 영향도 있을 것이고 매 경기를 게임을 나가다 보면 체력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선수들이 뭐 좌우 사이드로 뭐 백핸드나 포핸드 하는 거는 어려운 바운드들 팬들이 보시기에 우아하지만 80%는 운입니다. 근데 운이긴 하지만 그 80%의 운까지도 선수들이 캠프 때부터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뭐 공을 뭐 핸들링 연습할 때 준비하는 과정부터 준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려운 타구들을 보면 사실은 연습 때 했던 동작들이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한 운이 좀 제가 봤을 때 한 7, 80%는 좀 되지 않나. 댓글 보고 가라고 해.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더비는 단기전 한 게임 반 정도 힘들 것 같아요. 뭐 대항마 LG SSE 선수들 강철 멘탈만 모인 느낌이라 신경 안 쓸 듯. 뭐 중요한 거는 두산 1선발 너무 못해. 되게 많네요. 이거 빨리 읽으세요. 두산은 득점보다 실점이 훨씬 많은데 지는 경기는 확실히 버리고 이기는 경기만 집중하는 듯. 오늘 경기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승엽 감독님이 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팬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 레이스잖아요. 저희가 장기 레이스고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조금 이승엽 감독님이 신경을 써가면서 좀 운영을 하지 않나.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인 거죠. 운영하는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초반에 조금 이제 점수차 벌어졌을 때 조금 주전들 조금 휴식도 취해주고 한편으로는 백업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많은 팬들 앞에서 오늘 너의 이름을 좀 알려봐라.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지는 경기 확실히 버리고 저도 이기는 경기에는 뭐 확실하게 잡는 게 그럼 좋다고 생각해요. 유망주들은 경기 경험도 쌓고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실책은 너무 아쉽죠. 그렇죠. 실책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유는 훈련량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도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하니까 앞으로가 더 많아지. 옛날에는 야구만 했지만 그게 커버가 되었지만 킁킁냠냠 뿜뿜님. 네. 그렇죠. 요즘에 뭐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저희 때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했죠. 그렇죠. 교실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때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들 보면 친구들이 누구지 우리 반이었나 할 정도로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뭐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얼굴을 진짜 못 뵀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뭐 코치 생활 1년 해보면서 신인들이 체력적으로는 좀 많이 약하다. 사실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뭐 라떼는이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라떼인데 그렇죠. 거의 새벽 오전 오후 야간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프로도 운동장이 많았어요. 근데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뭐 지금보다 기술적인 면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힘들진 않았는데 요즘 친구들 신인이나 들어온 선수들 보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게임하고 저희 퓨처스도 거의 100게임 넘게 하니까 많이 힘들어 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업을 하는 것도 선수들한테는 중요하긴 한데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가진 선수들한테는 조금 아쉽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 선수님 너무 잘 생겼어요. 아. 푸분 뭡니까? 푸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푸 나왔습니다. 푸. 이게 사실은 오늘 저희가 약간 그거죠. 오늘 저희 이명수 캐스터분이 없어갖고 저희가 이제 둘이 이끌어 가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기련 형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현님 입장에서 불펜 투수들이 매 경기 나와서 막는 것보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막는 게 좋은지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 중간 개투들도 이게 케미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선수들이 항상 팔 상태나 몸 상태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주환 선수가 불펜 투수인데 투구수가 많았어요 어제. 근데 오늘 쉬지 못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몸 상태를 이제 알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나주환 선수가 오늘 팔 상태가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보고를 못 해요. 선수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불펜 투수들이 주환이 형 오늘 쉬어 우리가 다 막을게 이런 식으로 케미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 항상 성적이 좋았을 때 보면 불펜 성적이 좋았을 때 보면 그런 케미들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좀 누구의 부담을 다른 선수가 짊어져 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보다가 아직 그 신년 믿습니까? 삼성 5강 갑니까?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뭐 다음 저희 리뷰하는 게 이제 삼성 경기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액션을 좀 다들 구독, 좋아요. 지금 피디님 계속 웃고 계세요. 투수는 팔스윙이 내려갈수록 체력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윤여님? 투수는 팔스윙이 내려갈수록 체력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체력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뭐 투수 팔스윙은 이제 자기가 제일 편한 팔스윙을 하면서 이제 내려가게끔 되는데 체력과는 전혀 뭐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실까요? 오늘 그 두산의 이제 사회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이제 뭐 사실은 뭐 두산에 뭐 김민영 선수가 볼넷을 나가고 뭐 투수 합당골을 물론 뭐 알칸트라 선수의 송구가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충분히 김재호 선수라면 저는 잡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감독님도 오늘 첫 뭐 스타팅 경기를 내보냈지만 오재호 선수 김재호 선수라고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책이 되면서 저는 여기서도 사실은 서건창 선수가 번트 자세가 사실은 조금 바스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세 자체가 조금 100% 번트 모션보다는 페이크를 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연경혁 감독님 성향을 그런 작전을 많이 좋아하시는 거를 조금 두산에서 캐치를 해서 초구에 조금 너무 쉽게 들어가서 뭐 바스타로 해서 강공이 됐고 또 그거를 또 이주찬 선수가 또 한번 험불을 하면서 뭐 비기닝을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보면서 뭐 올 시즌에 뭐 팀 타율도 LG가 뭐 3할이 넘을 정도로 뭐 분명히 뭐 타율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희생 번트 시도 13개는 뭐 지금 최다죠. 최다 예, 1위죠. 그리고 뭐 네. 물론 뭐 감독님 성향이긴 하지만 저는 근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연투 문제도 있고 뭐 선수 혹사 또는 뭐 부상 선수들 관리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뭐 팬들 입장이나 뭐 구단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 한국 시리즈 또는 뭐 우승을 목표로 매 시즌 준비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분명하게 번트 뭐 13개 채다 뭐 그렇죠. 분명히 많은 시도긴 한데 이 번트를 성공을 해서 뭐 물론 뭐 점수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경기들을 이김으로써 시즌 끝나고 그 한 경기 두 경기에 분명히 순위가 1위부터 5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영 감독님이 조금 올 초에 도루도 분명히 많이 하고 특히 뭐 번트 작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LG가 이런 팀이다라는 걸 좀 초반에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희생 번트 시도도 아직까지는 팀 승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 연경혁 감독님이랑 해봤죠. 있으신가요? 네, 해봤죠. 저는 그 디테일함에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경혁 감독님 디테일.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처음에 영 감독님의 야구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저도 뭐 여러 감독님을 뵈면서 뭐 김성훈 감독님도 작전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작전이 나오는 상황들을 분명히 선수가 인지를 합니다. 이 타이밍에는 어떤 작전이 나오겠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데 뭐 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조금 갑작스럽게나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조금 작전을 많이 내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좀 힘든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의 전 SK죠. 지금 SSG지만 저희가 홈런 군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작전 야구랑은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선수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약간 닭공 모드였거든요. 매우 쳐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닭공. 닭공이었죠 그때는. LG 야구가 재미없음. 그렇죠. 뭐 하나 야구가 다르긴 다르네요. 하나 야구가 전 하나 지금 아직도 연장 들어가가지고 9회 말에 박병호 선수가 홈런
10회 말이거든요. 네. 야구 재밌게 하네요. 네. 와. 야 10회 말이에요. 네. 야 저는 그래도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뭐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가 올해 좋은 성적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연장전을 가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는 게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는 초반이긴 하지만 아무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 연장전 경기에서 반만 잡았어도 지금 순위가 그렇죠. 몇 단계 맞죠, 위로 맞죠. 올라갔을 텐데 참 그렇죠. 아쉽습니다. 연승할 때 매일 드라마 보는 줄 KT 하나 KT는 끝장 승부를 보네요. 기아 다음 경기들 영향 있겠는데요. 그렇죠. 분명히 다음 경기 연장 뭐 연장을 하다 보면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야수뿐만 아니라 뭐 투수도 다 같이 힘든 거니까. 그렇죠, 불펜 그렇죠. 소모도 예, 크고. 분명히 영향이 야수도 있어요. 확실히 많이 힘든가요? 던지지 않은 투수들은 던지고 다음 날이 던져야 되면 힘든데 야수들은 어떤 게 힘든가요? 이게 사실은 네. 저희가 이런 뭐 선수들끼리 이런 논쟁을 해요. 연장전 하고 나서 뭐 투수들도 네. 볼넷도 주기 싫고 분명히 뭐 초반부터 적극적인 승부를 하고 싶고 뭐 연투도 있고 많지만 저희도 항상 그 얘기를 하고 투수들한테 야 우리도 12이닝 서 있으려면 힘들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다음 날 또 나간다.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선발은 하루 던지고 4일을 쉬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중간 투수들도 필승조나 뭐 이제 추격조나 좀 나눠져 있고 마무리 투수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등판하지만 야수들은 매일 나가거든요. 맞아요. 투수는 쉬는 날도 있죠. 네, 대기하고 그래서 뭐 쉬는 날도 있죠. 사실은 뭐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야수는 노비다. 야수는 노비다. 노비다. 예, 맞는 노비다.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노비. 노비예요, 노비. 노비다. 투수는 노예. 아니죠. 아, 투수는 거의 왕이죠. 투수는 뭐 거의 왕이죠, 왕. 자강두천. 자강두천. 야, 이거 자강두천 무슨 뜻일까요? 자강두천. 몰라요? 저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요? 네, 뭐예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뭐예요, 자강두천? 자강두천 뭔가요, 피디님?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저희 둘이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예. 네. 아, 자존심. 히트 앤드런과 런앤히트 자세한 차량. 그러니까 히트 앤드런은 타자는 무조건 쳐줘야 됩니다. 헛스윙을 할지언정 무조건 쳐줘야 돼요. 그리고 주자는 무조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트 앤드런의 사인은 타자는 무조건 어떤 공이 와도 공을 치려고 하고 주자는 뛰어야 되는 게 히트 앤드런이고요. 런앤히트는 그렇지 않아요. 런앤히트 같은 경우는 주자가 조금 이제 스타트 좋을 때 특히 뭐 저한테는 많이 없었지만 빠른 주자들한테는 런앤히트는 이게 빠른 도루가 가능한 그렇죠. 투수들한테 나는 뭐 저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제가 감독님한 뭐 3루 작전 코치한테 이번엔 내가 뛰고 싶다 사인을 준다던가 아니면 3루 코치님이 작전 코치님이 죽어도 좋으니까 떠라 그런 게 아니고 런앤히트는 팀에서 빠른 선수들한테 부여합니다. 너가 언제든지 좋은 타이밍에 뛰어도 된다. 죽어도 상관은 없다. 그게 런앤히트. 이대호 선수한테는 한 번도 안 나갔겠네요. 대호 형 정도면은 아마 제가 좀 낫죠. 저는 그래도 두 번 정도 런앤히트 정도 난 기억이 있긴 한데 기억이 있네요. 예. 두 번 두 번 정도. 두 예. 번 정도랍니다. 예, 두 번 정도. 유은희님, 윤기련 선수 팬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위원님이 한번 저거 한번 해주시죠. 런앤히트 할 때는 일부러 땅으로 치나요? 런앤히트는 그런 거 없어요. 히트 앤드런은 사실은 그라운드 볼을 뭐 첫 번째는 공을 맞추는 게 가장 큰 뭐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라운드 볼을 만들어내는 건데 뭐 주자는 뛰고 런앤히트 할 때는 일부러 땅으로 치진 않아요. 런앤히트 할 때는 타자한테 런앤히트라는 사인이 가지 않습니다. 타자한테는 히팅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자는 좋은 타이밍에 자기가 도루할 수 있는 타이밍에 뛰는 게 런앤히트인데 단 이제 좀 센스 있는 선수는 주자가 뛰는 거를 보고 또 글로 밀어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중계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히트 앤드런인지 런앤히트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긴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주자 1루에 나가면 네. 주자 코치들이 귓속말로 뭐뭐 하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웃 카운트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수비 기본- 위치 기본이네요. 외야가 뒤에 있다. 그러니까 뭐 3루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뭐 절대 무리하지 마라. 나가본 뭐- 적이 없어서 뭐 반대로 이제 뭐 궁금했어요. 조금 컨디션이 좋을 때는 뭐 혹시 흔히 말하는 뭐 텍사스 안타, 흔히 말하는 뽀록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좋은 꿈 꿨냐, 뭐 농담, 폭투. 네, 농담도 막 이렇게 하고 하죠. 주자가 3루에 있을 때 리드폭 길게 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나요? 저희도 뭐 사실은 선수들끼리 룰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선수협 총회를 하면서 저희들끼리도 조금 이제 매 시즌 때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해서 각 팀 주장들이 감독님한테 좀 전달을 하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 몇 점 차에 뭐 도루라든지 뭐 근데 주자 3루에 솔직히 뭐 길게 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은 없지만 그래도 투수의 신경을 그러니까 주자 3루에서는 홈스틸을 한다는 건 사실은 뭐 거의 만화 같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상대방 투수에 좀 신경을 건드리는 거를 좀 자제하자. 좀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홈스틸을 할 때는 그 투수들이 이제 잡동작이 많을 때 그때 시도하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뭐 홈스틸을 한다는 것 자체가 1년에 뭐 많아봐야 뭐 한두 개? 올해도 뭐 근데 두 번 벌써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뭐 되게 좀 어려운 거죠. 홈스틸 자체가. 김성근 감독님 야구가 다른 감독님들에 비해 신경 쓸 게 많은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신경 쓸 게 많죠. 뭐 작전이 한 20가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감독님이 사용하는 작전은 한 4, 5가지인데 사인은 20가지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희가 감으로 좀 맞힐 때도 있어요. 근데 한 시즌, 2시즌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의 그런 작전 야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김성근 감독님이 하나에 가셨을 때 제가 SK 있고 상대편 감독님으로 만났는데 마운드에 있는데 별거 안 하시는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엄청 그렇죠. 신경 쓰였습니다. 별거 안 하셨는데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동작에 따라서 상대 팀의 뭐 벤치나 뭐 투수 뭐가 많이 좀 신경 쓰는 것도 하나의 작전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앉으셔갖고 계속 신경 불펜으로 써요.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괜히 뭐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네. 신경이 엄청 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번 경기를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주자가 득점권일 때 장타를 치고 가끔 런다운 걸릴 때 다른 주자가 홈파고 드는 것도 작전이 되나요? 사실은 득점권일 때 장타를 치고 런다운 플레이는 솔직히 작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9회 8회 뭐 후반부에 들어가서 1점 차 승부에 적시타가 터졌다. 근데 뭐 2루 주자가 예를 들어 좀 늦은 뭐 주자거나 그러면 1루 베이스 코치가 세간까지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야수가 공을 잡아서 2루 주자를 잡기 위해 송구하는 것보다 홈으로 던지겠죠. 홈으로 던지면 기본적으로 내야수들이 뒷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주자를 체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자 주자는 치고 나서 안타가 되는 순간 베이스 코치가 1루 베이스 코치가 아마 중계 보시면 손으로 투 외치는 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거는 너는 2루 가서 죽어라. 신경 쓰이게 죽어라. 걸려줘라. 대신에 우리는 2루 주자만 득점을 하면 된다. 그 정도까지는 작전이 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자, 김성근 감독님과 같이 했을 때 가장 기억이 남는 훈련이 있는지 두 분 생각 듣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훈련 뭐 다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특별히 막 나는 것보다는 다 기억에 남네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뭐 있습니까? 뭐 없어요? 투수는 뭐 감독님이 워낙 사실은 김성근 감독님의 사실은 뭐 투구수 300개 맞긴 맞습니다. 다 하진 않잖아요. 200개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진 않잖아요. 200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매일은 안 네. 하죠. 네. 하지만 야수 어땠습니까? 매일 막 네? 3,000개씩 치죠. 사실은 인정합니다. 저는 딱 하나가 방망이를 너무 묻혀갖고 방망이를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이 장갑을 벗으면 도저히 못 칠 것 같은 거라고 여기다가 트레너한테 얘기해서 방망이 위에 장갑을 그 위를 반창고로 감아갖고 이렇게 계속 메고 다녔어요. 이거를 풀으면 도저히 다시는 방망이를 오늘 못 잡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발바닥이냐고 놀렸습니다. 손바닥을 보면 진짜 발바닥처럼 그렇죠, 다 맞아요. 까져가지고 반창고를 감고 그 위에 한 번 더 감고 그 장갑을 끼고 거기에 또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투수들이 좀 잘해줬어요. 뭐 이렇게 뭐 시즌 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시범 경기, 뭐 스프링 캠프 때 실수를 해도 뭐 그렇게 눈치를 안 주더라고요 투수들이. 뭐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펑고 가끔 3루에서 어이없게 오버런해서 아웃되던데 주루 코치 잘못인가요? 선수 잘못인가요? 야 이거는
제가 작년에 삼루 퓨처스에서 작전주를 했었거든요. 코치 잘못도 요즘 코치가 혼나지 않나요? 저는 뭐 한 5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선수 잘못은 사실은 없어요. 주루 코치님의 시그널이 정확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그널을 무시하고 만약에 뛰어서 죽었다. 그래도 코치 잘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멈추라고 했는데 뛰면 못을 잡던 다리를 걸던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삼루주자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무조건 안타깝지만 코치님 잘못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터치하면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루 주루 코치 말 무시하고 선수가 뛰면 경기 끝나고 혼나나요? 혼나지 않습니다. 혼나지 않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혼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문제가 되죠. 반복되는 거는 분명히 뭐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그럴 때 그렇지만 혼나진 않아요. 하지만 코치님은 감독님한테 혼납니다. 코치님. 네, 코치님 예. 코치도 혼나는구나. 네, 후덜덜. 경기 끝나면 선수는 안 혼나죠. 코치님은 혼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선수가 안 혼나죠. 네, 코치님은 혼나요. 10대 4에서 3볼에 문보경이 안타 치고 담타자 4구던데 그거는 뭐 어떻게 투수 입장에서는 다음. 못 다음에 봤습니다. 네. 특타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특타 저는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안 맞을 때 잡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쳐도 안 되고 저렇게 쳐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데 특타를 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라는 감이 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 특타를 치는 거는 뭐 힘들다고 보지만 가끔 특타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특타의 왕은 저기 지금 LG에 있는 모창민 코치.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진짜 저희가 놀릴 정도로 그렇죠, 쉬는 그렇죠. 날에도 그렇죠. 나가서 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 우리 넘어가야지 이제. 로봇인지 우리 사람인지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 진짜 우리? 로봇인 줄 알았어요. 다음 경기. 다음 경기 보시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연장에서 투수 12회까지 났고 야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KT 하나가 지금 이제 11회 잠시만요. 연장까지 가서 투수 다 쓰고 야수까지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저도 이런 경험은 아마 엔트리 한 명 정도는 거의 두거든요. 저희도 뭐 연장 10회까지 많이 해봤지만 거의 아니면 중간 투수들이나 전날이나 전전날 던진 선발 투수가 아마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 선수들이 뭐 포수가 없다고 포수 나가게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선발 투수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대주자나 막 이렇게 아마 채워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주환 선수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다음 경기로 넘어갈까요? 네. 네. 자, 오늘 스트레일리랑 뷰캐넌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일리 선수가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아마 좋지 않았을 거예요. 햄스트링이 뭐 미리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불펜 소모가 많고 과부하 상태다 보니 자기가 책임감을 좀 가지고 좀 등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은 하고 내려오지 않았나. 뭐 좀 희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선발 투수가 경기하기 전에 내가 몸에 이상을 좀 감지했을 때 던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빠른 대체 선발을 뭐 팀에서 운영할 수 있게 바꾸는 게 좋은 건지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4이닝이 교체가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요즘 롯데 뭐 중간 투수들 뭐 평균 자책점이 뭐 8.31이었거든요 어제까지. 근데 또 그러면 4.2이닝 이후에는 중간 투수들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미리 말을 해서 교체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지. 그런 상황이 뭐 많은 상황이 있지만 팀의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팀이 뭐 상위권에 있고 뭐 팀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뭐 미리 얘기를 해서 좀 빨리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더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불펜이 과부하고 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로 인해서 또 팀이 또 다운이 된다는 게 선수가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좀 희생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등판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뷰캐넌 선수와 스테일리 선수가 999일 만에 맞대결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팀의 에이스들이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뷰캐넌 선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7이닝까지 잘 좀 소화를 했거든요. 네, 위기 관리 능력이 아주 좋았고요. 일단 스트레일리 선수는 4사구가 7개였고요. 뷰캐넌 선수는 일단 4사구가 하나였습니다. 그 4사구에서 아마 결정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떨어진 구속은 햄스트링이 조금 영향이 있었던 거죠. 예. 오늘은. 네. 뭐 평소 가지고 있는 커맨드가 안 나왔죠. 뭐 계속 몸에 맞는 공, 뭐 볼넷, 뭐 제구가 안 된 공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뭐 거의 정확할 겁니다. 저기 네. 윤기련 위원님이 마지막을 롯데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봤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아, 스트레일리.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럼 은퇴를 좀 빨리 하셨네. 저 때는 메이저 리거만 있었습니다. 아. 린드블럼 선수, 레일리 선수. 떨어진 구속은 뭐 부상 때문이라고 하니까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차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2군에 있었죠. 뭐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네. 마차도 선수 맞나요? 19년도? 그 윤기련 의원이 정말 궁금한 게, 투수가 빈 던진 볼이 바운드 되거나 안타를 맞거나 공을 바꾸는 이유가 투수에게 불리해서 바꾸는 건가요? 바운드가 되면은 일단 타자들이 바꿔달라고 합니다. 타자들이 아무래도 공이 까져 있으니까 방망이에 타격이 됐을 때 타자들이 이걸 치면 멀리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바운드 되면 타자들이 바꿔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 타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공이 좀 깨끗해 잘 보여. 저는 사실은 뭐 바꾸든 안 바꾸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떤 선수는 미세하게 그런 흙이라는 그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전이 좀 잘 안 보인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저는 뭐 그거는 잘 신경을 안 쓰는 선수였기 때문에. 저도 쇠공 좋아합니다. 쇠공 까진 거보다는 흙 맞은 거보다는 쇠공이 뭐 좋아요. 사인 까먹은 적 있나요? 사인 까먹은 적 있죠.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인 까먹은 적이 있습니다. 있지만 티를 안 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 보면 알아요. 이거 뭐 속으로 뭐 흔히 말하는 뭐 됐다. 딱 시합 나가고 작전 코치 사인을 보고 주자가 뛰는데, 제가 안 쳤을 때 이거는 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트 엔드런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자가 빠른 주자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주자가 느린 주자다. 그럼 아차 싶죠. 이거는 뭐 이제 됐다. 벤치 분위기나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주자를 보내주려고 타석에서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7년 어느 날 일요일 낮 2시 경기, 장소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이 구장 경기는 연장전을 갔는데 윤 선수가 올라와서 최원준 선수 맞나요? 최원준 선수? 맞죠. 라이트 뒤로 저도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라이트 뒤로 맞았죠. 아주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 선수가 아마 저희 전력 분석에서 슬라이더를 못 친다고 아마 분석이 돼 있어서 그전 나갔던 투수가 3타석이나 4타석 커터 슬라이더로 다 잡아냈는데 제 건 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저도 기억나요. 라이트 뒤로. 그때 기아였었나요? 아니요, 저 아, SK였죠. 17년도. 야구는 참 세심한 종목인 것 같네요.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윤기련 의원, 여배우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좀 비슷한 외모가. 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없나요, 여기? 김종민. 그건 좀 그런가? 이명수 캐스터님 언제쯤 나오시나요? 제가 이따 카톡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쯤 나오실 예정인지. 투수는 어떤 포수를 좋아하나요? 유강남요. 어떤 투수는 포수가 좋아요? 이 프레이밍이 좋은 포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소리도 뻥뻥 나면은 왠지 공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일단 경쾌한 음이 나면은 오늘 내 공이 좋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포수가 어려도 투수는 포수 볼 배합을 믿고 가나요? 뭐 믿고 가야죠. 아닌가요? 아무래도 좀 어린 포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투수가 좀 사인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바꾸죠 사인을 포수가 내면은. 자, 제 PD님 봐봐요. 지금 틀고 있습니다. 지금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도로공사 감독님. 안 닮은 걸로. 네. 피부만 좀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은 걸로. 안 닮았는데. 네. 안 닮은 걸로. 안 닮았어, 안 닮았어.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오늘 보면은 타자 입장에서는 박경환 포수 사인 무시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흔들었다가 한번 혼났습니다. 그 후로는 안 흔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 포수 사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공을 던지기 싫은데 포수가 사인을 냈어요. 네. 근데 포수가 낸 사인을 공을 던져서 홈런을 맞았어요. 그럼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뭐 그렇게 뭐 기분 나쁘진 않고 정말 중요한 상황에 나는 결정구로 이걸 쓰고 싶은데 그럴 때는 좀 아쉽긴 한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포수들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는 투수가 던지고 싶은 거를 던지게 해줘요. 거의 99%. 99%. 네. 그거 했어요. 궁금했었어요. 네. 타자 입장에 이제 넘어갔네요. 이제 이재현 데뷔 첫 만루포, 강민호 선수 솔로포. 대단한 타자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재현 선수. 대단하죠. 뭐 2년차 치고 수비도 뭐 엄청 좋아졌고 삼성에서는 사실은 뭐 김상수 선수가 되게 아쉬울 수는 있어요. FA고 뭐 푸른 피해 사나이 그렇지만 뭐 KT로 이적을 했지만 이재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고 분명히 자질이 있기 때문에 뭐 김상수 선수의 이적한 공백을 충분히 메꾸고 있지 않나. 가지고 있는 체형에 비해서 이 펀치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너무 자기 스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 치고도 자기 스윙을 어떤 공이 오든 하려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게 봤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첫 8경기에 뭐 25득점, 최근 2경기 19득점. 야구는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저께인가 뭐 강민호 선수가 뭐 닭공 약간 그렇게 뭐 이제 메모장을 써놨다고 했는데 제가 말했지만 좀 베테랑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팀이 6연패를 하고 있고 힘들고 뭐 감독님도 이제 박지만 감독님도 코치님 생활도 하시고 2군 감독님도 하시고 1군 감독님이 되셨지만 그 6연패라는 거에 그런 심적이나 이런 뭐 정신적으로 그런 거를 티를 안 내시려고 하지만 선수들이 입장에서 보이거든요. 특히 고참이라 그러면 감독님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고참 강민호 선수가 칠판에 뭐 거의 닭공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특타를 칠 때도 고참들이 나와서 열심히 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두 게임에 이제 19득점을 했는데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5강을 얘기한 이유가 이런 중심들이에요. 뭐 강민호 선수, 뭐 오재일 선수, 구자욱 선수, 뭐 이원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서 가면 오늘처럼 뭐 이재현 선수, 뭐 김지찬 선수 이런 선수들이 같이 좋은 흐름을 타다 보면 분명히 삼성도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5강을 얘기했던 겁니다. 강민호 선수가 사이드 언더볼에 굉장히 강한데 오늘도 여지없이 신정락 선수의 공에 홈런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사이드 볼에 좀 강한 타자 이런 거는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강한 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뭐 사이드 투수는 나는 강하다. 분명히 뭐 통산 성적을 보면 분명히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보다도 강민호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컨디션도 좋은 것도 있고 또 팀이 뭐 오늘 경기에서도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강민호 선수가 큰 거 한 방을 노려볼 만한 선수기도 했고 뭐 강한 거는 분명히 강한 건 맞지만 그 강함 안에서도 좋은 컨디션과 그 팀 분위기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강민호 선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이게 리드하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리드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강민호 선수가 되게 공격적인데
저랑 개인적인 친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좀 머리를 쓰더라고요. 뭐 9번 타자 뭐 8번 나갈 때도 투볼에 변하고 던지고 진짜요? 예, 막 웃고 나중에 저기 한번 영상 보여주면 야, 좀 그런 거 좀 있어요. 강민호 선수가. 나주환 의원님 타자 입장에서 빠른 공 치려면 히팅 포인트를 중 타이밍 하나는데 야구 선수다 저거는. 변화구랑 빠른 공을 노리려면 어떻게 중 타임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김예찬님이 선수 같죠? 선수라 그러면 사실은 선수라 그러면 저는 중 타이밍을 절대 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 선수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른 볼을 치려면 히팅 포인트를 중 타임으로 잡아라 절대 못 칩니다. 지금 뭐 아닐 수도 있고 팬일 수도 있어요.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혹시 선수라 그러면 저는 빠른 공을 치려면 히팅 포인트를 앞에 잡아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투수가 여기서 놓자마자 스윙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공을 쳐서 좌중간, 센터 이쪽으로 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절대로 히팅 포인트가 중타임으로 해서 빠른 공과 변화구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 중타이밍이라는 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대처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그거 맞죠.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어차피 뭐 투스트라이크 어프로치도 해야 되고 컨택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중타임이 맞지만 제가 말하는 건 초구, 2구 뭐 투스트라이크 전까지는 변화구를 헛스윙할지언정 적극적으로 좀 타이밍을 앞에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수 입장에서도 뭔가 타자가 밀린다 싶으면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변화구를 주면은 여지없이 스윙이 나와요. 또 그렇죠, 중타이밍에서 맞아요. 예, 호덕이다 맞습니다. 보면. 말루에서는 타자보단 투수가 더 압박이 심하죠. 맞나요? 투수 입장에서는 말루에. 둘 다 뭐 압박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뭐 말루가 와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뭐 주자가 없어도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놀부형, 그렇죠, 놀부 맞죠? SSG 놀부형 안녕하세요. 윤기련 선수 최강야구 또 올라왔네. 최강야구. 윤기련 선수 어디 갔어? 최강야구 방금 있었는데. 윤기련 선수 최강야구에서 잘 봐. 광탈했습니다. 광탈이요, 광탈. 영혼을 바쳤습니다. 네, 광탈입니다. 영혼을 바쳐서 5강 공약 갑시다. 5강 공약. 5강 공약. 저는 6팀 찍었어요. 6팀. 저는 만약에 5강을 간다 하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어딜요? 광주 아니죠? 광주. 광주 집에. 네. 가겠습니다. 광주를 아니면 여기 스튜디오 와서 한번 여기서 직접 라이브로 질문해도 되지 않아요? 가서 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공약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공약 문제는 시즌 30경기 남을 때 그때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때 공약을 거시죠. 네, 좋습니다. 내리고 뭐 어이고 실시간 고품격 타격 레슨. 베이스볼 1타 강사입니다. 1타 강사. 타자들이 득점 찬스를 놓치면 투수가 많이 흔들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자들이 득점 찬스를 놓치면 투수가 그렇죠 형 그러지 않아요? 무사 만루에 점수 못 나갖고 마운드 올라가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여운이 남죠. 그때 점수 좀 내주면은 좀 더 편하게 던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중간 투수보다 선발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5이닝을 던지고 나서 중간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요? 동점이나 뭐 1점 차 지고 있을 때 거기서 마루에 한 방 쳤으면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승리 맞죠. 투수 될 수 있고 뭐 좋은 성적이 나는데 이런 여운이 좀 남습니다. 5강당 하시려면 속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동희 선수 왜 이리 못 치고 나갈까요? 야 이제 그럼 다음 거 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우리 5게임 다 있나 우리? 이렇게 그렇지. 결국 하나 이겼네. 하나가 지금 경기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10회 초 12회 초. 몇 대 몇이에요? 지금 7대 7. 7대 7. 이거 아까 거구나. 오늘 집에 못 갈 뻔했는데요. 끝까지 봤으면. 오늘도 기아가 좀 안타깝습니다. 부상자가 많아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오늘 뭐 이거 사실은 이제 댓글로 이제 뭐 야, 댓글이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통방이라서. 김시우 선수인 것 같아요. 주한이 형 어려운 포지션에 얘기 좀 드려요. 사실은 이게 내야수가 다 같은 내야수 같은데 유격수 볼 때랑 2루수 볼 때랑 3루 볼 때랑 1루 볼 때랑 다 틀립니다. 뭐 스타트하는 자세도 다 틀리고 공을 바운드를 보는 각도도 틀리고 솔직히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1루수 같은 경우는 세간 베이스로 오히려 반대쪽으로 턴을 하는 송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핸드에 좀 강해야 돼요. 뭐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루고다가 견제를 나갔다가 수비를 잡잖아요. 그럼 공이 오면 잡고 이렇게 이루를 던지는 것보다 뒤로 돌아서 포핸드로 잡아서 던지는 게 시야적으로나 송구에서 훨씬 좋고 이루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거의 잡으면 아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루수의 단점은 수비를 잘해도 방망이를 못 치면 금방 게임이 잘린다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격수 같은 경우는 어렵죠. 유격수 같은 경우 어깨도 좋아야 되고 뭐 대시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비 포메이션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고 뭐 삼루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좌우보다 앞으로 오는 타구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이루수나 유격수는 타자가 치는 타구나 포수 사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뭐 오늘 뭐 윤기련 선수가 나왔는데 초구를 던졌는데 평균 구속이 뭐 143, 4였는데 오늘 141이 나왔다. 그러면 숏세간들은 사인을 보고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삼루수 같은 거는 그런 게 전혀 안 생겨요. 특히 뭐 원아웃 3루에 뭐 용병 타자들이라든지 뭐 이대호 선수 뭐 4번 타자 들어오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섭겠죠. 삼루수 같은 경우는 좌우 사이드보다 앞뒤로 움직이는 펑고를 조금 많이 받아서 훈련 방법, 뭐 스타트하는 자세가 다 틀리긴 합니다. 부상은 LG가 제일 심하지 않나요? 부상은 어느 팀이든 다 많아요. 올해 부상 많습니다. 어느 팀이든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나주환 선수 국대 안 뽑힌 거 의아했음. 제가 뭐 사실은 저기 2번 정도 기회가 있었어요. 2번 다 그때가 이제 2010년도죠. 그때 이제 아마 기록을 보시면 초반에 기록이 좋았는데 맞다. 그때 그때 이제 김민재 이제 코치님이 대표팀을 마지막에 합류하셨는데 어깨에 부상이 왔었어요. 그때 저도 욕심을 많이 냈죠. 그때는 또 막 1루에서 슬라이딩도 막 하고 막 그럴 때여갖고 어깨가 이제 뭐 슬랩이 조금 부상이 있는데도 주사를 맞고 하다가 그때 엔트리가 조금 확정을 좀 늦게 한다고 그래갖고 딜레이 시킨다고 그래갖고 제가 엔트리 빠져 있는 사이에 엔트리가 한번 돼서 못 갔고 그 다음에 WBC 한번 할 때는 뭐 그때 김인식 감독님과 하실 때도 얘기가 왔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팠어요. 김성훈 감독님 너무 힘들게 시켜갖고 그때도 고관절 부상으로 못했죠. 그리고 그때 2번 다 수술을 좀 했었죠. 시즌 끝나고. 그렇죠. 부상 선수 오늘 박세호 선수도 참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참 부상이 많이 와갖고 참 아쉽습니다. 윤기련님 혹시 현역 뛰시면 정말 짜증나고 힘든 타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번 편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번 편 보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억나나요? 안 나시죠? 김지현 선배님. LG 맞아요. 캐논히터 김지현 선배님. 맞아요. 그리고 뭐 하나 경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 저희가 뭐 아직 리뷰를 못할 것 같고 뭐 SSG나 NC 경기는 윤기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SSG? 지금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연승 중에 한번 타이밍이 끊기긴 했지만 노장 투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노경훈 선수, 고효준 선수 뭐 등등 너무 좋습니다. 추신수 선수, 김강민 선수 다 40대 선수들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우승한 게 선수들이 한번 우승하고 나면 확실히 틀리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뭐 김강민 선수나 최정 선수나 김광현 선수나 뭐 김성현 선수, 이재원 선수 다 우승을 뭐 두세 번씩 한두 번씩 했던 선수들이라 좀 초반에 조금 뭐 어려운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연장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잘 이겨내는 힘이 있지 않나. 아무래도 큰 경기를 하다가 이 페넌트 레이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편안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긴장감이 좀 덜하죠. 아무래도 좀 타이트한 경기에서 상대편이 좀 무너져 주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NC는 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경기 정도는 뭐 제가 NC 5강 뽑았습니다. NC 5강. 오늘 SSG 송영진 선수가 5회까지 노이트라고 오, 와 신인 오늘 선수가 와, 굉장히 야 오늘 좋은 신인 선수 송영진 선수 아 노히트 노런이었어요 5회까지. 하는데 노이트라고 하네요. 야 그러면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인 선수가 그 정도는 뭐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죠.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사실은 이제 신인 선수들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반에 좀 낯설어요. 사실은 저희도 매 시즌 하다 보면 저도 뭐 한 18년 정도 19년 프로 생활을 했는데 거의 다 만나는 투수 만나는 것 같아요. 이 팀 선발 투수 중간 투수인데 조금 신인 만나다 보면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걸 던져줘야 되는데 또 이걸 던지고 사실은 또 게임하기 전부터 조금 편안하게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아 뭐 신인이야 뭐 좀 뭐 모든 선수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과가 안 좋은 적도 있는데 그래도 신인이 들어와서 첫 선발 경기 5이닝 노히트로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 SSG는 뭐 김광현 선수 부상인데도 뭐 좋은 선수가 계속 나오네요. 네. 진짜. 오늘 한화 KT 경기 이제 끝났어요. 무승부로 끝났어요. 아이고. 7대7. 야 근데 무승부 7대 7은 야, 이 정도면은 야, 한 팀이 출혈이 크겠는데요. 예. 아 근데 이거 진짜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가위바위보 같은 거는 뭐 그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너무 아쉽잖아요. 이 모든 선수 뭐 선수 다 쓰고 그리고 뭐 이제 3연전 첫날이고 뭐 중간 투수도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내일 경기도 하고 모레 경기도 해야 되는데 야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끝장승부를 진짜 끝장승부를 봐서 예전에 12시 넘어서 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2시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저희 기억 안 나요? 저희 2000 그때 정희가 아까 올라왔었는데 최정 선수가 기아 경기 때 투수 올라가고 2009년이죠. 무승부 그때 반 게임 차로 저희가 못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최정 선수가 안 올라가고 막았으면 그때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쉬어라. 최정이 투수가 올라가고 제가 1루로 나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승부가 차라리 뭐 한 팀이 이기고 지면은 고생한 만큼 승패가 나뉘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좀 이긴 팀은 좀 기분이 좋은데 야 이렇게 총력전을 하고 무승부가 되면 야 이거는 좀 양 팀 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경기에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저기 빵 선배님이 네. 현대 시절에 3루수 나간 거 기억나세요? 3루수? 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빵 삼루 빵 선배님. 3루수 에라 엄청 하셨는데 던지는 동작이 갑자기 빵 기억이 선배님 나네. 던지시는 게 그렇게 잘 던지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외야로 바로 가셨나? 내일도 보면 바로 하실라나? 밖에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진짜요? 야 바로 도망가야겠다. 나는 하나가 KT 1선발을 상대로 무승부했다는 게 와 하나 진짜 무서운 팀이라고 느끼는데 그럼요. 아니 1선발 당연히 푸른데 1선발 나왔다고 하나가 못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 경기가 최근에 경기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사실은 뭐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저는 투수가 아니니까 사실은 뭐 불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하나가 뭐 요즘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람 선수가 뒷문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 장시환 선수가 초반에 지키다가 이탈을 했지만 지금 경험이 정우람 선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마지막 비등한 경기에서 정우람 선수가 뒷문을 지키고 있으면 경기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은 경기를 보면서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야수 입장에서도 정우람 선수가 그래도 한화에서 몇 년 동안 뭐 세이브를 했고 마무리 투수였고 또 뭐 너무 좋은 투수인 걸 알잖아요. 선수들이 알거든요. 사실은 뭐 최근 1, 2년 뭐 조금 기록이나 뭐 성적이나 부상도 있었고 좀 그런 거는 감안되긴 하는데
그래도 야수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젊은 팀이잖아요. 그때 베테랑 정우람 선수가 좀 마무리를 올라왔으면 야수 입장에서도 좀 편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투수가 8회 나가는 거랑 9회 나가는 거랑은 진짜 느껴지는 이 중압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정우람 선수가 뒤로 가고 좀 젊은 피들이 앞에서 막아주는 게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진짜 외국인 선수가 삼성 정도면 하나 5강 나도 인정한다. 외국인 선수가 하나 정도면 삼성 정도면 근데 하나 용병 선수들도 아직 초반입니다. 좀 지켜보시죠. 네, 분명히 또 한국 야구에 좀 적응하면 뭐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딱 5분만 더 저희가 댓글 보고 네, 주한영이 맞췄던 키스톤 중에 누가 제일 편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유격수 볼 때 군우형 뭐 이제 김성현 선수 정도였는데 다 편했어요. 왜냐면 뭐 신체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은 없어요. 근데 뭐 사실은 좀 성향이 틀렸죠. 군우형 같은 경우는 옆에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 이런 성향이고 김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어깨가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 있게 더블 플레이를 해도 조금 더블이 됐는데 뭐 이렇게 확 뭐 둘 다 성향이 좀 틀리고 사이즈가 비슷해 갖고 그렇게 막 둘 다 편했던 것 같아요. 불편함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김선빈 선수는 어때요? 김선빈 똑같은 사이즈 아닌가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저는 사이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블 플레이 할 때 에러가 별로 없어요. 잘 던져줘야 되니까 이게 좀만 빗나가면 빗나간다는 좀 압박이 있어갖고 하나가 무서운 이유는 끝까지 알 수 없기 때문 아닌가요? 맞죠. 하나 무서운 이유는 뭐 끝까지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올 시즌 플러스 요인만 됐습니다. FA 선수들도 영입했고 또 젊은 선수들이 뭐 이제 지난 한 2시즌, 3시즌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저희가 그리고 올해 또 분명히 시즌 초지만 경기력이 좋아졌고요. 시즌 중반 때부터 아마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 네. 야, 그러면 이제 한 3개 정도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희 선수가 저번에 한화 4년 더 걸린다고 했네요. 야, 김용희 선수가 저번에 하나 4년 더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왜냐면 LG도 사실 뭐 LG 팬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둠이 길었잖아요. 매년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오래 걸렸지만 한 번 올라오니까 이제는 어둠이 없어졌어요. 이제 항상 5위권 안에 드는 항상 우승팀에 대한 그런 언론이나 모든 데에서 시즌 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희 선수가 저번에 하나 4년 더 걸린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4년 더 걸린다는 건 4년 안에 우승도 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그리고 자, 기아 코치 할 때 나주환 선수가 기아 코치 하실 때 눈여겨봤던 선수가 있나요? 저는 뭐 황대인 선수도 처음에 이제 가서 봤을 때 이 선수는 뭐 타격적이나 이런 거나 그리고 성격이 뭐 팬들이 보시면 모르겠지만 너무 밝은 선수고 분명히 그런 선수가 필요해요. 더가웃에 좀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좀 떠들고 좀 즐겁게 하는 선수가 있어야 같이 조금 이렇게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황대인 선수 그리고 박정우 선수라고 지금 센터 보는 2군에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조금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는 선수인가 그 정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지금 다 좀 봤던 선수들 다 올라와서 1군에서 시합을 좀 뛰고 있어갖고 SK 팀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나요? SK 팀 분위기? SK 때는 이호준 선배님 계실 때가 좀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는 사실 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희 사실은 SK 있을 때 우리 빵 선배님도 계십니다. 저희 분위기 다 좋았죠. 어차피 게임 지면 특타 치면 되고 사실은 선수들이 나중에 그랬어요. 야 오늘 묻혀? 망설치해. 어차피 칠 거니까 집에 늦게 가면 되고 맞아요. 뭐 오늘 져? 지금 내일 이기면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일 때는 감독님만 좀 안 좋아 보였지 사실은 뭐 선수들은 뭐 내일 당연히 이기면 되지
근데 못하면 치면 되고 못하면 뛰면 되고. 네. 근데 그건 형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기억나요? 저희가 막 두산이랑 이렇게 막 시즌 앞두고 마지막에 막 세네 경기 있을 때 한 번 선배님들이 뭐 이호준 선배님, 뭐 김재현 선배님, 박경환 선배님, 뭐 선배들 가드경들 엄청 계실 때, 야 오늘 경기 한번 잡아보자 했을 때 저희가 한번 해갖고 그게 제 기억에는 한 두세 번 됐던 것 같은데 다 잡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네. 큰 경기는 뭔가 다 뭉쳐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잡고 말았죠. 자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뭐 오늘 저기 오늘 좀 두서없이 막 진행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사고 원래 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안 났네요. 오늘. 그래도 시간이 빨리 갔네요. 어떻게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야구 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프로 야구도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그거 빨리 알려줘. 구독 뭐 있잖아. 구독, 네. 좋아요, 맞나요? 알림 설정.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